네, 오늘 3부는 초대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또 좋은 말씀, 또 여러 가지 정보 주실 분이시죠. 해피월드 재정보험의 데니스한 대표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해피월드 재정보험의 데니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하여튼 우리 한 선생님 나오셔갖고 얘기할 때 보면 네. 유익하긴 한데 네. 뭐 이 재정 문제나 뭐 이런 거로 하면은 뭔 정말 이해가 안 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네, 공부할 게 너무 많고 그 대신 반드시 알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나 그렇죠.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오바마 케어가 네. 이제 3년차로 접어들면서 그렇죠. 이제 안 든 사람들에 대한 벌금, 페널티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갱신 기간이기도 하고 네네. 이런 중요한 시점이라 그렇죠. 한 번 더 모시고 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11월 1일부터 2016년 의료보험 가입이 시작되었는데요. 자, 현재의 보험료와 내년 보험료가 좀 인상됐나요? 올랐어요? 네, 그 내년도 의료보험료는 그 올해 비교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했대. 예. 우리는 오르는 거 싫어하는데. 네,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오마케어 정부 보조금도 같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건 다행이고요. 네네. 네. 예. 그리고 현재 보험을 가입 중인 분들은 그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이미 내년도에는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될지 안내 네. 편지를 받았을 것인데 그 금액은 수동 갱신을 한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렴한 다른 플랜으로 변경도 가능하니까 좀 유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자동갱신보다는 네. 수동. 인상분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굳이 자동으로 하지 말고 수동으로 해놨다가 네. 이번 기회에 좀 바꾸는 것이 좋다 따져보고. 네, 그렇죠. 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가격 해주셨어요. 변동에 따른 그 회사나 플랜을 좀 다시 검토해봐라. 예. 이런 얘기시군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인상된 또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 요인이 뭐죠? 유가는 내렸는데. 아 정말 기름값은 내렸구만. 네. 그 주원인은 그 과거에는 그 의료보험에 가입 신청하고 나면 그 보험회사가 반드시 신청자의 그 신분과 건강 상태를 보고 그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랬죠. 따라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험회사가 판단하면 보험료를 좀 올려받기도 하고 보험 가입 자체를 거절하기도 했는데 네네. 그 새로운 의료보험법 시행 이후에는 신청자가 그 이미 지니고 있는 질병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기존의 질병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의료 비용을 다 같이 그 나누어 부담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한국에서 그런 그 광고 있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지도 말고 그런 광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도 네. 처음에는 그 보험 가입을 사전에 좀 까다롭게 심사를 했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들게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들게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좀 완화시켰더니 일단 보험 청구가 건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또 재정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이 인상 요인으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존에 네네. 좀 아프신 분들,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그 치료 비용을 이제 다 같이 나누어서 내고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네, 올라갈 그런데- 수밖에 없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오르긴 했지만은 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는 저소득층에는 계속해서 지원도 있고 뭐 또 유리해진 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저소득층에게 네네. 좀. 네. 의료보험법 시행 이후에는 그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보험료에 대해 보조를 해주게 돼 있어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그 보조금을 받는데 소득이 낮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네. 소득이 낮은 사람은 매우 유리하지만 그 어느 정도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유리지갑이라니까. 그러니까 네.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문 드렸고 저 기준으로 생각해보고 막 이래봤거든요. 네, 일반적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애들을 다 출가시키고 이제 둘이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이제 보험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가 2%였던가요? 페널티가? 예, 올해 2015년도께 이제 2%. 2%였죠. 그러면 우리 소득을 따져보고 뭐 기준 소득이 따로 있지만은 네. 거기에 2%를 계산해보고 그다음에 매월 나가는 보험료를 계산해보면서 네. 몸도 안 아픈데 뭐 페널티 한번 내지. 차라리 네, 그렇게 따져서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겠죠. 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만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부 보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정부 보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같이 뭐 약간 유리하다 그래가지고 페널티를 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란 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 보험도 되면서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 보조금도 나오면은 받고. 페널티 내는 것보다 유리한데 네네. 굳이 안 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는 돈 이것만 생각하면은 좀 아니다. 네. 그렇죠.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본 게 네. 많은 분들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생각하시죠. 뭐 1인당 한 달에 부부가 네. 100불씩 낸다고 생각하면은 네. 지금 평균적으로 보험 들어가는 게 1인당 100불 정도 되나요? 매월? 예,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00불 정도 되는 것 그렇게 같습니다. 되죠. 평균적으로. 네, 그러면은 그게 정부 보조가 포함된 금액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보험 페널티 페널티. 내는 것보다 유리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금년도 페널티가 내년이지요. 그게 거의 700불 가까이 된다 그랬죠. 그렇구나. 1인당. 예, 600 1인당 695불이니까. 그러니까 예. 700불이라고 볼 수 700불 정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둘이 합하면은 이게 1,400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400불 내는 것보다 네. 의료보험도 되고 네. 정부 보조도 받으면 되니까 네. 이제 가입을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대략 이렇게 제가 일반인들한테 들은 얘기 전한 게 거의 맞죠? 네, 맞습니다. 아, 네. 근데 이렇게 주판을 이렇게 튕기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별로 아픈 데도 없어. 네, 안 내가 갈 굳이 뭐 건데. 그거를 왜 해야 돼. 그냥 페널티 내고 말지 뭐 했는데 보조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가입하는 게 낫다. 네. 이렇게 또 아까, 생각을 하게 아까 되네요. 이어서 그러면은 네. 그 보험 가격을 결정하는 그 가장 주된 요소가 뭔가요? 그러면은 그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그 예방적 차원의 의료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오바마케어 보험료의 결정 요건을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전체 그 소득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수입이죠, 대로. 수입. 네. 그렇죠. 그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의 수 그리고 아하. 거주 지역 위치 등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가장 큰 변수인데요. 특히 내년도 플랜 같은 경우 지역별로 혜택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근데 지역별로요? 예, 예. 네네. 아니, 거주 지역에 따라서 혜택 차이 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어디 살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플랜 같은 경우 네네. 특히 그 거주하는 카운티에 네. 따라서 카운티. 예. 네. 예. 네네. 보험회사도 다르고요. 정부 아. 보조금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 한인분이 많이 거주하시는 그 달라스나 덴톤, 컬린 카운티를 비교해 보면 그 덴톤 카운티보다 달라스나 컬린 카운티 정부 보조금이 약 1,200불 적기 때문에 저 콜린 카운티인데. 네. 저 덴튼입니다. 어머나. 보험회사 자체의 보험료는 비슷하지만 음. 정부 보조금의 차이로 인해서 그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보험료 분담금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똑같은 회사의 플랜이더라도 거주 지역에 지역에 따라서 따라서. 아하. 본인 보험료가 1,200불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네, 거죠. 이건 또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이네요. 네. 그렇군요. 이 카운티마다 다르다. 그렇군요. 예, 그럼 지금 이걸로 본다면은 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유리하네요. 네, 덴톤 카운티가 낫다고 합니다. 달라스 덴톤 콜린 카운티 비교해 보면 덴톤 카운티보다 이건 어차피 뭐 와. 지방자치제에서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든 거긴 그렇겠죠. 하겠지만 네.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그렇군요. 네. 이사 가야겠다. 네. 그러면은 네. 지금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너무 주판을 따지는 그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데 그렇죠. 좋은 선택을 하려면 어떤 사항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까요? 그 우선 좋은 선택을 위해서는 그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네. 가장 먼저 고려해봐야 되는 사항은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그 가입자의 연소득이고 그렇겠네요. 네. 오마케 의료보험에서는 가입자의 그 소득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니까 원래 보험료에서 보조금을 뺀 액수만 가입자가 부담하므로 그 보험료가 아무리 비싸도 보조금이 많다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얼마든지 낮을 수 있죠. 네. 근데 요거는 상담하면 바로바로 나오나요? 예, 요즘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뭐 거의 네. 바로바로 예, 나오겠죠. 뭐 2, 3분이면 나옵니다. 네, 그렇겠죠. 아, 연소득 네네. 얼마라고 딱 치면 예. 내가 사는 지역의 보조 보험료가 얼마가 나올 거고 얼마나? 내 부담이 네. 얼마다. 예. 단지 거기서 이제 뭐 디덕터블 문제라든지 플래닝은 또 조금 다를 수가 네, 있죠. 다를 수 설명이 좀 있겠지만. 필요하죠. 예, 예. 네. 아, 그럼 네. 뭐 이제 금방 알 수 있겠네. 대략적인 거는. 네, 이 오바마 케어 준비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지금 이제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소득 금액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또 다른 사항도 있나요?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그 디덕터블을 그렇죠. 고르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의료보험에서 디덕터블이란 그 연간 디덕터블을 의미하고 1년 동안에 들어가는 진료비나 약 비용,
디덕터블 그 약 비용이 디덕터블 액수가 될 때까지는 가입자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만일 그 평소에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는 분이 디덕터블이 낮은 상품을 고르면 그 보험료만 낭비하게 되며 네. 이런 분들은 대개 큰 사고나 지병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그 디덕터블이 높은 플랜을 선택하여 그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아. 유리합니다. 아, 이해가 예, 됩니다. 예, 예. 이해가 병원 되네요. 별로 갈 일 없는 분들은 그렇죠. 좀 디덕터블이 큰 거. 흔히 병원 안 가고 그냥 건강하게 네.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은 뭐 네. 약값 정도 그냥 본인 부담하는 거 괜찮지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덕터블이 높은 걸 선택해 가지고 네. 잘 안 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맞네요. 그러네요. 네네. 그럼 디덕터블 금액에 따라서 또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 소득 다음에 그 디덕터블.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있다면요. 또 고려해야 될 점. 그 또한 그 고려할 사항으로 그 의료 보험회사의 플랜 타입입니다. 그 시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플랜 타입은 HMO와 PPO인데 많이 들어봤죠? 예. HMO랑 이건 너무 많이 PPO.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예. HMO는 가입된 병원이나 그 의사의 조직망 내에서만 이용하게 돼 있고 보험료가 저렴한 플랜을 말하고 네. PPO는 조직망 그 외의 병원이나 의사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보험료가 다소 비쌉니다. PPO는 네. 예. 그리고 보험 회사의 선정도 고려해야 하는데 네. 그 어느 보험 회사는 진료 받을 수 있는 곳인 네트워크가 아주 적거나 그 보험 사용에 불편한 회사도 덜어 있습니다. 네. 그러네. 이런 거 좀 아, 살펴봐야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네. 어렴풋이 들었을 때는 알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HMO는 지정된 병원, 그러니까 병원이 지정되는 거고, 네. 네. 그냥 PPO는 아무 병원이나 우리가 가서 하면 된다. 근데 하지만 그 좀 종류도 더 비싸고. 많을 것 같은데, 네. 네네. 근데 그 대신 보험료는 좀 비싸다는 거죠. 예, 그렇죠. 조금 근데 비싸고.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 뭐 PPO 중에 또 많이 나눠지기도 할 텐데 HMO와 PPO 비중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략적으로 그냥. 대략 이제 올해는 거의 50%였습니다. 반반이요. 50%. 예. 네. 근데 내년에는 좀 많이 이게 변동이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네, 그 뭐 이유는 나중에 한번 또 들어보도록 네네. 하죠. 그렇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또 다음 더 질문 좀 해볼게요.